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 이 스타쉽 시험 비행이 실패한 이후에 꾸준히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단순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단기적인 이슈아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긴 윗꼬리를 형성하고 차익 실현을 쭉 내뿜은 뒤에 이런 하락을 맛보았을 거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0.32%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목각으로 빌빌거리고 있네라고 볼 게 아니라 사실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심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유의미한 지지 라인 위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적인 반전, 이 올해 동안 하락한 거에 대한 추세적인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이 11월 말 이때 뭐가 있냐면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선정 입찰 공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대심과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인 반등, 이게 합쳐져가지고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뭐 발사 실패했는데 무슨 이게 추세를 만들어주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제 정확히는 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는 거죠. 이제 우주항공청 사업, 돈 먹는 하마인 그런 기업이 흑자 전환,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M7 종목들,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XR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나는 그런 종목들처럼 이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청 기업들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소재, 우주 발사체 특수 소재를 나사랑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돼가지고 강력하게 상승을 해줄 만한 종목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재료 중에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미뤄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 다시 이제 통과가 됐었을 때 강한 상승세로 이렇게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대장 섹터는 아니죠. 하지만 곧 있을 내년 1분기 이때 좀 묵직한 일정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개시라든지, 그리고 원웹의 국내 서비스 개시라든지, 지금 하나하나 좀 재부각만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텀을 두고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죠. 급등으로 끝낼 만한 재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23년부터 쭈르륵 내리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저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서 못 가네, 짧게 보지 말고 이런 일정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치들, 그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추세적인 상승세를 만들 때까지 저가 부근에서 매집을 해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이 종목에는 알맞는 전략일 겁니다. 그러니까 텀을 두고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 때 이번에 뚫냐 못 뚫냐 이런 거에 막 손발에 막 땀 흘리면서 일일비 하지 마시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먹고 길게 보는 종목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단타 나는 좀 바로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 상단에 저 보는 번호가 보일 텐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쪽으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요즘 이제 순환매 돌고 있는 섹터에 괜찮은 재료들, 괜찮은 종목도 추려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단기적인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어땠어요? 조기 폐장 여파가 있었죠. 그리고 불프 매출 관망 심리 이런 걸로 인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혼조세가 이런 식으로 장중에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코스피는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쭈르륵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500 라인을 뚫긴 뚫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그리고 단기 이평선 상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빠지는 요인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PC 물가, 수출 이 정도의 주요 이벤트를 소화를 하면서 최대한 이 2500 라인에 근접해서 안착을 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주중 증시 방향에 미치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이지북, 연준의 베이지북이죠. 경기 판단 보고서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거랑 연준 인사 발언 이거를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오늘의 하락세가,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대부분 이제 성장주들이 강하게 오른 그 요인이 뭘까요? 바로 긴축 해소라는 그런 요소들인데, 미국 시장의 미국채 금리 하락,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 상에서 경기 판단 변화라든지 최근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확산 이런 거를 둘러싼 연준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대한 2500 구간에서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는 매수 매도 둘 다 약해요. 그리고 신규 자금 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세력이 한번 이제 자금 돈을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 따라 움직여요. 방향성이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징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뭐 기타 테마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흐름이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내 증시만 이런 건 아니고 해외 증시도 비슷해요. 특히 미국장도 이 M7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 횡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 좀 애매한 시장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 M7 관련주, 예를 들면은 AI,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XR, 자율주행차. 여기에 하위 라인에 있는 그런 종목들,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들, 이런 M7에다가 뭔가 이런 밸류체인 내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가 매집을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트레이딩식으로 짧게 보는 게 유리할 겁니다. 물론 장초반에 거래량 많을 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이런 이전에 이 코로나 때 이런 대상승장 말고 조금 좀 무난무난한 상승장을 보이려면은 요건이 있어요. 지금은 이 막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맞아요. 최대한 올려놓고 그거를 길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가 힘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증가,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반전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고수하시는 게 정말 현명할 겁니다.